방법이 먼저지 다른 공부가 더 급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식물학, 뭐 약초학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한의과대학에 연결이 돼서 거기 뭐 어떤 한의과대학에서 한 6년 학장하다가 또 이런 그 한의사로서 치료해보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우리 의사나 한의사나 물리치료사나 타이로박사 이 사람들이 전부 동원해서 실제로 치료할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 2명. 2명을 위해서 모든 의사들이 다 붙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침을 놓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보니까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많아요. 정말 보니까 전부 마음에서 일어난 병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의처증, 우울증, 의심환증,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증상, 스트레스 이런 거 전부 그게 다 심리적인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마음의 병이야. 마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마음의 병을 그 실체가 있는 우리 물리적인 이런 것을 나서는 기술이나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명된 약들이나 이런 기술들은 전부 우리 물질을 치료하는 기술이고 약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치료는 안 되죠. 물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다, 진정제다, 진통제다 있는데 치료약이 아닙니다. 항우울제는 우울한데 어떤 방법이 없어. 항우울제를 먹으면 그 약효가 있는 한 6시간, 5시간 동안은 우울함을 못 느껴. 실제는 우울한데 우울함을 못 느끼도록 뇌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항우울제예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울해지고 우울증은 치료되질 않습니다. 약은 습관성이 있어서 점점 많이 먹어야 되고 진통제도 마찬가지예요. 진통제는 그게 낫는 약이 아닙니다.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진통제는 그야말로 진통, 실제는 아픈데 머리를 멍청이로 만들어서 못 느끼게 하는 거야. 그게 약입니까? 그걸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급할 때 조금 먹는 거지. 그리고 진통제가 자꾸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하나를 먹으면 하루가 괜찮았는데 다음엔 6시간, 3시간, 2시간 나중에는 안 들어. 한 주먹 먹어도 안 들어. 작용을 안 해요. 마찬가지. 그 말고 이제 의처증, 우울증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병이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약이 없어요. 우울증, 의처증, 의심증을 어떻게 나섭니까? 약으로. 근데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에 피해를 받고 죽어나가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비율을 보면 50% 될까? 실제는 아닌데 남을 의심하고 남을 스트레스 주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받는 그런 것들로 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미국 사회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도 마음병이 한부 들어있어요. 반절 이상이 마음병이 들어있어. 도저히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멀쩡한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누구를 부두는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실제로는 정말로 통일을 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적이었던 북한과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양쪽 다 부서지는데 죽는데 평화가 제일이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나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해. 국민 한
30%, 25% 이상 30%는 오염 빨갱이라고 그래. 그걸 전쟁해야 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병입니다. 그게 마음의 병. 우리가, 저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40년 전, 50년 전 일 모르잖아요. 여러분 쑥 뜯어서 삶아 먹었던 그 소리 지금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하던 걸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불과 60년 전입니다. 60년이 긴 것 같죠? 제가 살아보니까 깜빡할 사이에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나는 보면 어린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 고루탑탑한 소리 한다고 그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대를 살다가 몇십 년 지나서 가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기가 경험 많다고 그것에만 자기 옳다고 빠질 게 아니라 그럼 병이 돼. 새로운 걸 자꾸 공부해야 돼. 젊은이들이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 뭘 배우는지 이걸 잘 해서 나도 배우고 늙어도 배워야 돼요. AI 많은 그 노인들이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 써먹어. 겨우 전화하는 것만 써먹어. 그런 사람이 무지 있어요. 60대 넘은 사람들. 컴퓨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하는 것은 지금 이거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모든 걸 이제 AI가 주도를 하고 AI를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거와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런 시대에 왔는데 AI라는 말조차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병입니다. 노인들도 새로운 걸 자꾸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최면 공부를 한 것이, 이런 병을 고치는 기술이 없는가, 약이 없는가 해서 찾았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최면 학교가 미국 학교도 있고 한국 학교는 이제 없습니다만 여러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배우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최면을 뭐 사람을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런 걸로만 하는데, 그것도 일부 중에 하나지만 마음을 고치는 기술입니다. 마음을 바꾸기 어려워요. 나도 내 마음 모른다는 말 있죠? 나도 내 마음 모르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못 고칩니다. 너 마음 좀 고쳐, 마음도 좀 고쳐. 근데 못 고쳐요. 스스로는. 힘들어. 아주 못 고치는 건 아닌데 힘들어. 100에 99는 못 고쳐. 근데 고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면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최면이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요걸 강의했으니까 얼른 한 바퀴 이게 돌고 이제 본론으로 또 다음 2교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대학에서 한 10년 경북 사대를 나왔어요. 경북 대구에 있는.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 한 10년. 고등학교 선생을 하다 보니까 교장도 하고 교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실제로. 근데 나는요, 천성적으로 그런 걸 참 못해요. 남을 만나서 사자고 돈 주고 그냥 내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난 그게 제일 싫습니다. 내 특징이 그래. 그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어느 고등학교 있을 적에 한 7, 8년 됐을 때입니다. 6, 7년 됐을 때요. 그때도 되면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데 대부분 내가 제일
경험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다른 사람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과학주의 주임급 있어요. 교감 밑에 어떤 계급은 아니지만 이게 있어요. 과학주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제일 선임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돼야 되는데 딱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해. 내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는지 가만히 봤어요. 교감도 안 찾아가고 안 뒀어요. 다른 사람은 어때?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누구를 시키는지 내가 참 희한하죠. 그랬더니 결국은 고민하다 했는지 나를 시켰어요. 제대로 잘 판단했는가 보다. 한 6개월 지난 뒤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시내 나가서 교감선생님하고 이제 차를 독대로 한 잔 할 기회가 있었어요.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분이 나는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충고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교감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적당히 인사하는 건 부조리가 아니야. 다른 놈 다 인사하는데 너만 안 왔다 소리야. 인사 안 온다고 안 뽑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다 인사하는데 이놈만 안 와. 그냥 인사만 해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그냥 해주고 싶어서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느낀 점이 나는 이 사회에서 그냥 평교사로 늙으면 몰라도 좀 더 먼 일을 해보려면 여기 이 사회가 맞지 않구나. 이런 나는 그걸 부정부패라고 생각했어요. 실력 있는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뭘 갖다 주면 하고, 그냥 선물로 주는 건 조금 받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이 사유가 맞지 않구나. 그럼 공부를 더해서 대학 교수가 되면 대학에서는 안 그러겠지. 그리고 석사를 공부하고, 석사는 이제 전라북도 내 전주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학위는 이제 중앙대학으로 갔어요. 서울대학으로 가서 인터뷰했는데 거기서도 오케이 했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현직을 그만두고 올라오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애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현직을 그만두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준우 교수라고 그분 유명했는데 받아준다는 말은 진짜 고마운 얘기인데 안 받아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력 없고 자기 제자가 안 될 사람 같아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중앙대학에는 어떤 교수 누가 추천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내가 김선영에서 해줄 것은 없지만 주말로 강의를 편성해서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이제 현직에서 금요일까지만 시간 담임도 안 맞고 토요일은 빼달라고 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저기 들어가려고 그걸 넣잖아요. 이력서를. 그때 당시 그전에는 거기도 부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실력 있는 사람을 법대로 뽑자.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뽑았는데 신문에 광고를 내고 거기서 듣는 사람을 심사해서 뽑겠다 해서 광고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머리가 더 커. 중고등학교는 그때 당시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면 거의 1억이야.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 실력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진짜 그래야 학교가 사니까. 학생들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석학들이 많이 들어가요. 아주 젊은 사람이라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 그러더라고요. 더 커졌어. 그래서 어쨌든 전전하다가 한서대학이라고 새로 생긴 충남 서천
거기에는 대학에 좀 있다가 자관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지금도 그러지만 학생들한테는 사당 오락, 4시간 잠자면 대학 떨어지고, 5시간 잠자면 떨어지고, 4시간 자면 합격한다. 이게 사당 오락입니다. 4시간밖에 안 자고, 잠을 안 자고 공부해도 떨어져요. 그럼 잠 안 자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래서 생각이, 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지? 공부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그때는 몰랐어요. 여기 와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면을 배웠더니 지금 여러 현상 중에 병도 치료한 거 있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건 내가 따로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출판도 하고. 그래서 학생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기술, 공부도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공부해. 멍청하게 하면 잠도 못 자. 잠 다 자면서 할 수가 있어. 놀면서도 공부할 수가 있어. 방법이 있는데 모르니까 잠 안 자고 하더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 선생님도 무조건 외우라고 그래. 멍청해 선생님들. 애들 놀면서 공부하도 가르칠 수가 있어. 자면서 공부하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게 기술 자체는 비슷한데 선생님이 하느냐 학생이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책을 2권으로 냈어요.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공부 기술. 여기는 공부를 돕는 기술인데 이것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기 전에 만든 PP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공부 기술이라고 이렇게 책을 냈을 때는 이렇게 냈어요. 이게 새로운 거라 새로운 이론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은 크게 해서 멋지게 철자 좀 크게 해가지고 부피 크게 해서 멋지게 내자고 하는데 책 멋지면 뭡니까? 안 읽어보면 소용없지. 학생들은 늘 가지고 다녀야 하잖아. 부피가 크면. 그래서 여기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랑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 근데 이제 얼마나 지금 사람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이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나는 정보를 줬습니다. 이용 안 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이거 공부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학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부모들에게 필요해요. 자식이 잠 안 자고 공부해도 안 돼. 왜 잠 안 자고 공부가 해? 잠을 자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면 너 자.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부모, 내가 먼저 이 기술을 알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방법은.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의 뇌의 의식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의식 그러면 생각, 순우리말은 생각, 마음 그런 거죠. 근데 의식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것은 납니다. 다. 그걸 종교적으로는 영혼, 일반적으로는 뭐 신, 귀신, 영혼하면 훌륭한 얘기고 귀신하면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같은 소리입니다. 마음, 생각, 의식 같은 소리가 다 나라는 것을 이루는 여러 가지 나요. 내가 왜 나냐면 나는 이게 내가 아닙니다. 요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요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 속에 있어요. 비물질이야. 물질이 아니야. 이 비물질인 내가 지구에 와서 생활하려고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이게 몸이. 근데 몸을 부모로부터 만든 몸속에 내가 있어요.
옷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픈 병이 있고 나의 몸이 아픈 병이 있고 아까 10명 중에 2명이란 뜻은 몸이 아픈 병입니다. 모든 의사는 유명한 의사들 수술하고 뭐 약 개발해서 뭐 먹고 코로나 약 먹고 다 이게 뭐냐면 몸을 위해서요.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은요 물질의 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 병은 따로 있어. 마음 병이 있어. 근데 모든 의사들은 물질이 몸에만 달라붙어 있어요. 마음 고치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는 말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심리학에 관계된 건데 일반적으로 심리학 하는 사람은 상담 정도 그렇게 하지 마음을 확 뒤집어서 고쳐버리는 노를 예스로 고쳐버리는 기술은 없어요. 그 기술은 오직 이 기술 최면만이 있는데 최면 그러니까 좀 말이 부정적인 것도 좀 들어있는데 원래 최면은 히프노시스를 일본 사람들이 도입하면서 최면이라고 했어요. 최면은 뭘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히프노시스는 잠든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내가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의식에는 일반 의식과 잠재 의식이 있어요. 나도 일반 의식은 마치 우리 스크린과 같은 거고 잠재 의식은 여기에 있는 하드와 같은 거예요. 이 머릿속에 저장 장치가 잠재 의식, 그게 나예요. 이렇게 말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 의식이고 어쨌든 일반 의식도 나고 잠재 의식도 난데 왜 나눴냐? 약간 작용이 달라요. 잠재 의식은 모든 경험을 딱 저장해요. 뱃속에서 딱 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모든 거 스쳐 지나간 것까지 다 저장합니다. 다 머릿속에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생각나는 게 아니야. 잠재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자극적인 것은 생각이 나겠죠. 일반 의식은 이제 평소에 그거.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잠재 의식에 기억된 것이 공부입니다. 우리 여기 하드에 저장되는 거나 똑같아. 저장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장돼 있지만 이렇게 딱 해서 모니터에 띄워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띄워놔야. 아무리 많은 걸 저장했지만 모니터 안 나오면 소용없어. 아무리 많은 기억이 있지만 공부를 했지만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면 소용없어.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예, 잠재의식에 기억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모든 기억은 이거 안 되는 거야. 모든 기억은 잠재의식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저장되어 있는가를 내가 생각해 본 일이 있는데 뭐 세상에 나와서부터 저장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장되어 있어요. 사실은 약 12주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하면 12주 정도 되면 그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다 해요. 뱃속에서 어떻게 봅니까? 봅니다. 바깥이 보여요. 그때는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낳는 순간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쨌든 보여. 보인다는 건 어떻게 증거하냐? 뱃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척 싸웠다든지 그러면 애기도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긴장하고 힘먹겠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 병이 어느 때 생겼냐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명령하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야. 뭘 봤어요? 대답을 다 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했냐? 엄마 아빠가 싸웠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 보인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얘기만 아니고 한 25, 6년 전에 한국에서도 어떤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연구했는데 태아는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 그걸 연구한 결과 12주라고 나왔더라고요. 비슷해. 나는 12주라는 건 모르고 되게 그 경험적으로 해서 이제 알아낸 거고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억이 다 적용돼 있는데 그것을 꺼내는 게 중요해. 잠재의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꺼내듯이 꺼내는 데는 여기는 이걸 꽂고 스위치를 눌러서 딱 켜고 거기에 있는 그 아까 그 들어있는 그 딱 체크를 해야 되죠. 거기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딱 하니까 여기 나왔어요. 그러듯이 그걸 모르면 안 돼.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여기 여러 가지 여기 있는데 이게 뭐야? 도서출판 지혜 그 속에 이거 다 저장돼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면 여기 나와. 뭐 천재교육 비밀, 뭐 천재가 주는 비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PDF 좀 파랗게 된 요걸 내가 클릭했더니 요게 뜬 거예요. 다른 건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클릭하는 하는 걸 모르면 못 띄우죠. 너희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계속 배우니까 하지. 계속 하고 작업하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러듯이 저장돼 있지만 그걸 기억에 내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기억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된 걸 기억해 내려면 암시, 최면 암시, 최면 속에 들어가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걸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 최면 속에 한번 들어가면 최면을 유도한 사람의 명령을 듣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 기억이 있던 때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가요. 지금 몇 살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얘기해요. 수십 년 전의 기억도 다 얘기해요. 최면 속에서는. 물어보는 기술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병 원인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바꿔요.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나도 어렸을 때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많이 맞았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종아리. 왜 그러냐면 이제 학교 우리 때는 우리 아버지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을 자기들은 무식하고 못 배웠으니까 내 아들이라도 가르치려고 논 팔고 밭 팔고 소도 팔고 대학 등록금 됐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다른 집 아들보다 점수가 적으면 화나니까 종아리 때리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죠. 다른 자식보다 더 잘하라고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맞는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아마 시험만 보고는 나만 때려. 날마다 종아리. 아버지가 날 미워하나 봐. 여러 번 계속되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게 틀림없어. 나만 보면 때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기억되냐면 아버지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만나면 때린다. 그게 아버지로 딱 기억된 거예요. 잘못된 기억이죠. 그냥 그 기억이 한 4년 전에 어떤 40대 여러분과는 어떤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왔나니까 뭐 아파서 온 건 아니고 내가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은데 아버지만 나타나면 싫대. 그래서 피한대. 얘기하면 불퉁불퉁하는 소리만 나오고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의리심이 강한 사람은 최면에 들어가요.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그때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금방 얘기한 그런 상황이 나와요. 맞고 종아리를 맞고. 그래서 당신도 이제 나이 40이 돼서 자녀가 있으니까 이해되지만 아버지 그때 심정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른 자식보다 더 잘하려고 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거다. 만약에 아들이 미웠으면 때릴 것도 없다. 놔두게 공 못 오게 놔두지. 뭐도 때리겠냐.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해합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팸 전화가. 그래서 바꿨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을 따라서요. 아버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3번, 4번, 5번 따라오죠.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거기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날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고는 이제 깨웠어요. 그럼 깨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로 바꿨어요. 바뀐 기술이 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보면 이상하게 좋아져. 아니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식사 나오셨어요? 그런 소리가 저절로 나와. 이리 앉으세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게 치료예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치료 받으려고 약도 안 먹고 뭐 그런데 돈 내기 힘든데 원래 그 치료비가 비쌉니다. 지금 치료사들이 미국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바로 한 1,000불쯤 줘야 됩니다. 일 요정에 2시간쯤 치료하는데 나는 30년 전에 이 학교 때 500불을 받았어요. 일 요정에. 일 요정이라고 그래. 1시간 반에 2시간 하는데 더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자고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아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아파. 부자들은요 안 아파요. 밥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가난한 사람은 밥도 많이 먹어. 금방 먹고 그럼 또 햄버거 하나 주면 또 먹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 또 아프기도 해. 부자들이 아프면 돈 많이 받아도 괜찮죠. 부자들 안 아파. 가난한 사람만 아픈데 아픈 걸 치료받으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불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또 그 어려운 때 지나면서 또 힘들어져서 200불 내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내리고 있습니다. 요새 200불은 뭐 옛날 그때 100불도 안 됩니다만 그것도 지금 없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위대하게 미국 위대하게 한다고 하시지만 우선 당분간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어요. 상황이 그래요. 앞으로 위대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지면 나라만 위대해지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잘 살아야지. 배부르게 걱정 않게 병 안 걸리고 그게 훌륭한 지도자지. 나라 힘세서 다른 나라 쳐부수고 그게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아져서 공부도 그렇고 공부도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가정교사도 두고 막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잘할 기회가 많아.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못해. 혼자 공부해야 하는데 책도 잘 못 사봐. 그리고 다른 일도 막 해야 돼. 일하다 보면 힘들어. 그러면 잠도 자야 돼. 그래 공부할 기회가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하면 아까 그 병을 고치듯이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쳐.
자기 스스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시험을 친다. 이 문제를 볼 적에 문제 그 답이 되는 기억이 잘 떠오른다. 라고 암시를 하고 눈을 뜨고 시험을 보면 생각이 잘 나요.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 그러나 그걸 안고 오면 생각이 안 나. 시험 끝나고 나서 생각나. 그럼 뭔 필요입니까? 이게 참 정답이 안 되죠. 맞을 가능성이 많아져. 그래서 기억력이 향상되고 학습법, 아까 공부한 거 잘 기억된다. 복습법. 공부한 것을 다시 그러니까 아까 시간에 영어를 공부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이요. 수학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영어 공부한 것이 자꾸 잊어버려. 그럼 수학 공부도 안 되고 영어 공부도 안 돼. 그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 수학 시간 들어가면서 나는 지금부터 수학을 공부한다. 선생님 말씀이 잘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중요한 것이 내 머릿속에 잘 기억된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 그 지식을 계속해서 복습한다. 수학 공부하는 동안에 영어를 복습시키는 거예요. 복습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보세요. 아까 우리 여기서 이게 윈도우라고 그랬죠. 윈도우. 이 윈도우를 여러 개 열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윈도우 2개 열어놨습니다. 하나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열어놨죠. 그런데 그거는 없어졌네. 윈도우 다른 걸 또 열 수 있어요. 동시에 10개까지도 열 수 있어요. 이 속에. 그러듯이 우리 머리도 똑같습니다. 여러 개 열 수 있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 속독법. 자, 책을 한 권 읽는데 한 달 걸려야 읽어. 그럼 그 사람은 한 달 걸려야 그 지식이 들어가. 그런데 속독이라고 해서 열흘 동안에 읽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3배의 지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3번 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까 고등학교 선생님 10년 했다고 그러는데 석사, 박사 하면서 시간이 있어야죠.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니까 새벽 나가서 저녁 밤 10시나 들어옵니다. 가르치려니까. 담임들은 더 늦게 들어와. 담임 안 해도 그래. 그럼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잠을 자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퇴근을 되게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한 8시쯤, 저녁 8시쯤 돌아와. 저녁 먹고 9, 10, 11, 12. 8시부터 12시는 자야 하니까. 4시간 자고 또 학교 가니까. 4시간 정도 밖에는 시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4시간밖에 없어. 애들도 키워야지. 돈 벌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4시간밖에 없어. 4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해서 배운 것이 속독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속독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웠는데 어쨌든 열심히 배워서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무협지가 많이 나왔는데 무협지라고 저 소설 있잖아요. 한 권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렸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쉬는 시간 1시간이면 한 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어요. 읽는 방법이. 보통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어. 잠재의식은 죽어서 뇌세포가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순간까지 24시간 활동한다. 이렇게 읽어. 보통 사람은. 더 늦게 읽는 사람도 있어. 빨리 읽으려면 입으로 읽으면 안 돼요. 입이 움직이는 속도는 정해져 있어. 빛의 속도로 읽을 수가 없어요. 말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입은 꼭 닫고 눈으로 읽어야 해요. 눈으로. 빛의 속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읽다가 쭉 속도를 빨리 하고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 나가죠. 두 번째 단계는 이것을 한 줄을 한 번에 읽어요. 이렇게.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번에 보는 겁니다. 내용을 얼른 연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단락 이렇게 가다 보면 딱 끝나잖아요. 요걸 한꺼번에 읽어요. 요걸 한 번에. 네 번째 단계면 한 페이지를 읽어버립니다. 한 페이지를.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난 무협지를 무지하게 읽었어요. 연습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무협지 같은 것은 이렇게 이런 것처럼 정확히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용 보면 아니까. 펴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면 200페이지 다 읽어버려요. 쉬는 시간에. 내용 얘기하면 대강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읽으려면 이것도 이렇게 읽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면은 읽는 방향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눈을 한꺼번에. 이걸 붙잡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연습 않고는 안 돼요. 피나는 연습을. 나는 이 연습을 했습니다. 왜? 내 목표가 다른 사람은 12시간씩 공부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나도 12시간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공부를. 내가 뭐 4시간 받고 뭐 어떻게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3배 내지 5배 빨리 읽자. 그게 내 목표였어요. 연습 지금도 책을 빨리 읽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3배쯤 빨리 읽어요. 그래서 논문 세계적인 뭐 학자들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내 학교 논문 쓰려면 100편, 200편을 읽어야 돼요. 전 세계의 거기서 넣으면 그걸 어떻게 다 읽습니까? 더군다나 영문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서 빨리 읽어야지. 그래서 요약만 탁탁탁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나도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4년 안에 받기도 힘들어요. 요 기술의 속독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기술하고 속독, 그러니까 학생들도 방법이 있어요. 책 하루 종일 들고 모두 읽어. 그 기술을 하면 그냥 오늘 배울 내용 미리 선생님이 하기 전에 되게 이거 배우는구나. 그리고 설명 들으면 다 들어오지. 근데 무엇부터 배우고 뭐까지 배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선생님 말만 계속 들으면 잘 들으면 좋지만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내가 먼저 여기까지 배운다니까 먼저 보고 이 소리구나. 이게 빨라져. 그래서 그런 방법. 자면서 공부하기. 아까 얘기했듯이 자야 돼. 사당 오락이라고 했는데 내 아들들 나는 충분히 자고 싶은 대로 자요. 7시간, 8시간 자도 돼요. 대신에 자기 전에 나는 피곤하니까 지금부터 6시간을 잔다. 자는 시간도 딱 정할 수 있어. 자는 동안에 내 잠재의식은 깨 있거든요. 잠재의식은 어저께 공부한 내용을 계속 복습한다. 딱 명령을 하고 자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계속 이 잠재의식은 안 잡니다. 계속 복습해요. 공부하면서 잘 수 있잖아요. 그냥 자면 그게 안 돼. 시간을 외고. 이거 더 중요한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리랑을 연주하려면 3분, 4분 걸리죠? 실제로 피아노 치려면. 어떤 사람이 피아노 연주를 해야 하는데 30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일어나서 나가보려고 하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어. 한번 연습하고 가야 하는데 안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뇌는 실제가 아닌 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그래서 그때 이제
최면 속에 딱 들어가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내가 연주해야 될 그 곡, 30분 동안 연주해야 될 곡을 연주한다. 여기다 명령을 내려. 실제로 안 해도 머릿속에 서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10분 동안 싹 연주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가서 연주하면 손이 잘 돌아가요. 이 시간 왜곡이요. 1시간을 10분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24시간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건 24시간 중에 4시간 자면 많이 해야 20시간. 20시간 해도 떨어져. 20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왜곡을 이용하면 이게 100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런 기술을 이용 안 하고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은 학습,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돼. 이거 외우라고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금방 얘기한 대로 읽는 속도 가는 방법, 시간 왜곡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이걸 1시간 내에 읽지. 공부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공부를 가르쳐라 그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공부하라고 책 읽으라고 그건 멍청한 방법이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야 책은 말이야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게 연습하면 1시간에 읽을 수 있어. 1시간에 읽으면 나머지 시간은 놀아도 되죠. 아니면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공부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천재적인 아이들은 다 그걸 누가 안 가르쳐줬어도 그걸 터득하고 있어요. 러닝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조력을 증진하고 모든 학습 활동은 잠재의식이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모든 학습은 잠재의식에 다 있어요. 근데 잠재의식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24시간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 있어요. 일반의식은 자야 돼. 우리 이러다 보면 피곤해서 자야 되죠. 그건 일반의식이야. 일반의식은 자야 돼. 그러나 잠재의식은 절대 죽을 때까지 자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잠재의식이 죽는 순간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게. 혼이 자고 있는 산모, 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가 피곤하니까 얼마나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자는데 팔에 누워있는 그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소리만 내도 금방 눈 뜨고 전물려요. 남편이 일어나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 근데 애기 하는 소리 듣고는 그냥 바로 전물려. 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위험에 대처하고 욕구를 실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잠재의식 기능을 잘 이용하면 되겠죠. 병도 치료하고 공부도 하고.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공부 원천은 뭐냐? 잠재의식이 있어요. 이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 잠재의식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경험을 기록하는 장치가 잠재의식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스쳐 지나간 것 같게 다 기억합니다.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면을 기술을 이용하면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데 어떤 때는 최면의 기술을 이용하면 지울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에요. 나는 최면 배우고 뜻뜻이 기쁘고 지금도 너무나 프라이드해. 이걸 막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막 온갖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잘 몰라. 돈만 생각해서 안 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있어. 쿠팡 요새 뭐 문제 한국에서 났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그렇게 부려먹지 않아도 부려먹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 머리 회전을 잘 시켜야 돼.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회전은 이거 해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이런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시켜야죠. 잠재의식을 어떻게 훈련하는 방법, 자기 최면을 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줘야 돼.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사원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위해서 쓰는 거죠. 회사에서는 사람들 멍청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우리 뇌는 초대형 컴퓨터보다 더 대형이고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초정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새 AI 많이 나오죠. AI하고 우리 인간을 닮은 것이 AI인데 아무리 AI가 많은 걸 저장할 수 있어도 우리만큼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AI는 저장한 것을 즉시 쓸 수 있어. 기계니까. 근데 우리는 저장해 놓은 것을 어떤 명령을 내려야 쓸 수가 있어요. 명령 안 되면 못 써. 그 차이가 있어요. 속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가 손정희 회장 소리 들어보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사람보다 10,000배 더 영리해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보다 10,000배 더 영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나이가 70인데 우리 동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10명 중에 한 8명 죽고 2명은 남습니다. 요새 많이 죽잖아요. 70, 80대가. 요새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앞으로 20년 이상 더 삽니다. 앞으로는 세포가 빨리빨리 안 늙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 병도 잘 안 걸려요. 우리처럼 늙어서 나도 엊그저께 병원에 갔더니 위에 혹시 종양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 내시경 검사하실라냐 해서 안 씁니다. 없는데 왜? 또 있다고 해도 나는 안 해요. 암이 있다고 해도 나도 늙었지만 내 세포 늙었죠? 암세포도 늙었거든. 암세포 자체도 어디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세포가 변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70 먹었어요. 암세포도. 70 먹은 암세포가 확 불어나겠습니까? 못 불어나. 그거 늙어서. 그냥 놔두고 있으면 조금 아프지만 아프면서 20년 살 수 있어. 근데 수술 딱 하면은 수술해서 칼로 딱 대는 순간 전쟁입니다. 암세포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확 던져요. 너도 죽고 나도 죽어. 암세포도 죽고 나도 죽어. 암세포 죽이려다가. 참 오래 살면 수술하고 오래 잘 살면 5년. 그 다음 또 아파. 계속 끌고 다녀야 되고 걸음도 잘못 걷고 침대 위에서 20년 살면 뭐합니까? 조금 아프면서라도 걸어다니면서 좀 아픈데? 그러면서 20년 사는 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술 이런 거 안 먹는 게 좋아. 나는 이걸 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 뉴스에도 써놨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암이 확 퍼져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 절대 하지 마라.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할 테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자식에게 부탁해야죠.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 못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나는 암수를 절대 안 한다. 항암제도 안 먹는다. 항암제도 수술하는 거랑 비슷해요. 전쟁입니다.
그거 먹으면 더 심해져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너무 아프면 링겔하고 진통제는 괜찮다. 너무 아파하면 진통제는 좋다.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건 써놓고 사인해놨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이 나이까지 병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갔어요. 안 아프고. 또 내가 한의사로서 그러기도 하지만 안 아픈데 왜 가? 다른 사람들은 보험 들어놓으면 괜히 병원서 오라고 해가지고 검사하는데 뭐 콩팥에서 좀 찢어내고 위에서 뜯어내서 검사하면 좋은데 뜯어낼 때 그게 암세포다. 그러면 전쟁인 거예요. 확 번져버립니다. 병이. 근데 다른 사람들 보고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나는 안 씁니다. 뭐 이게 있는데 이는 빠지는 건 이는 틀리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몇 개를 뽑았습니다. 내일 이제 맞춰놨으니까 막 키울 겁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아프다 해도 내가 안 가고.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활성화. 그러니까 이런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려면 뭐냐? 그 기술이 암시입니다. 암시. 암시에 100% 반응한다고 그랬죠? 암시. 자, 이게 넘어가 버렸네. 이 기술이 있습니다. 자, 암시라는 걸 배워야 돼. 암시의 방법을 알아야 잠재의식을 활성화했어. 컴퓨터 다루는 방법을 알잖아요. 아까 전기 꽂고 또 클릭하고 기술이 있어야 되죠. 그게 암시 나갔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학습하는 기술이 어떤 거 있냐? 미안합니다. 여기 암시라고 했는데 암시가 바로 최면입니다. 그래서 깊은 최면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 기술을 나중에 배울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일반 의식 수준을 잠재 의식 수준으로 바꿔주는 게 최면입니다. 근데 최면은 이게 어떤 기술이 있는데 언제 잘 걸리냐?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절할 때, 졸릴 때. 간절한 거하고 졸리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배 여러분도 기독교, 저도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보통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느님한테 드릴 수 있게 해야 돼. 그냥 아유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한다고 하느님 못 알아들어요 내 말을. 사이클이 같아야 돼. 간절할 때 하느님과 주파수가 맞아져요. 그래서 간절할 때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 간절할 때하고 졸릴 때하고 뇌파 나오는 게 비슷해. 4메가헤르츠. 간절하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멀쩡히 있는 사람을 간절하게 만들어? 그런데 졸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어떻게 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늦으면 30분쯤 걸리면 보통 사람 다 잠들게 할 수 있어요. 특수한 기술 사용하면 1분 내에 졸리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기술 배워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최근 배우는 겁니다. 딱 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나하고 눈만 마주치면 그냥 쓰러진 사람도 있어. 내 그렇게 명령을 해놓은 사람은 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치료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 눈과만 마주치면 제가 득습하는 순간 깊은 최면에 빠집니다 라고 암시를 해놨어. 빠른 속도로. 완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작년 재작년에 어떤 강의가 여기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 앉았더라고요. 그걸 증명해 보여야 하는데 말로만 지금 말로만 하니까 선생님들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놓고 선생님 그랬더니 예 하고 나 눈에 딱 마주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딱 들어가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유효해. 이것을 이제 여러 사람 할 때는 집단 표면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정치가들, 종교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스님들도 이용하고 목사님, 많은 목사님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나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좋게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좋게 이용하는 방법만 배웁니다. 아까 이완법을 사용하면 30분, 응시법을 사용하면 3분, 1분 이내에 할 수도 있어요. 후퇴를 하면 즉시 응시법 안고 암시를 걸어놓으면 즉시 일어나요. 그걸 걸어놔야 돼. 왜? 처음에 치료 오려면 30분 걸려요. 근데 다음번에 와서 또 치료 오는데 또 30분 걸릴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다음번에는 제 눈과 마주치면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무슨 보통 얘기하다가 선생님 내가 눈을 딱 뜨면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쏙 들어가는 거야. 치료 시작합니다. 할 것도 없어요. 상태는 경초면, 중초면, 침초면인데 깊이 들어가냐, 중간으로 들어가냐, 얕게 들어가냐. 네? 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건 더 몸을 가눌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상태가 그렇다는 거지 최면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브레인 컨트롤, 뇌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브레인은 뇌죠. 뇌를 컨트롤하는 거. 이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마인드, 마음이 나라고 그랬으니까 브레인도 나요. 근데 브레인은 물질의 브레인이고 브레인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들이 마음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인데 원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건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근본은 영혼, 정신,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지만 다 나입니다. 나. 그것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더 근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잠재의식이 나가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모여서 마음이 생기는데 경험이 똑같아도 마음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개심이 생기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이 같은 게 아닙니다. 마음은 잠재의식이 만든 정의하기 어려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 고정지능으로 수립 처리된 정보들이 마음이 됩니다. 마음은 지식 정보들을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고 이 저장 창고가 뭐냐면 우리 뇌인데 뇌는 100조 개 이상의 신경세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 전기적 신호로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이제 200기가짜리입니다. 이 안에 많은 정보가 있죠. 그게 뭐 이거 청구가 있어 집어넣은 게 아니고 전기적 신호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도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들어오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마음도 다른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요 얘기가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개괄적으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못 적었어요. 아직 못 적었어요. 아직 못 적었다고요.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오늘
하루에 그냥 전체를 다 이걸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막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하나 뇌가 어떻다 하는 걸 자상하게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다 적으실 것이 없습니다. 책 속에 다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안 되니까. 뇌인데 마음의 명령, 이 속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마음이 명령을 내리는데 마음이 직접 몸에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브레인, 세포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요. 근데 세포는 전기 신호로 이렇게 명령이 전달됩니다. 그걸 뉴런이라고 합니다. 세포도 전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자꾸 기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있는 것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건 생물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뇌 명령이 엄지손가락 움직이라 명령 내렸으니까 움직였죠? 움직여야 움직여요. 명령이 쫙 와서. 이게 변환 장치예요. 이건 내가 뇌의 명령을 통해, 뇌를 통해서 명령을 하니까 움직였어요. 그죠? 마음과 뇌의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와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마음 통제 기술. 이게 지금 간혹 얘기하지만 이 기술을 배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Learning Mind Control Technology. 이 영어 꼭 이 단어 이럴 필요 없어요. 마음을 통제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술을 알려면 최면이라는 걸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데 잠재의식이라는 건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요. 내 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풍이나 이런 병이 들면 말하자면 마음과 몸을 연결해주는 그 시스템이 깨지면 명령 내려도 안 되죠. 중풍 걸린 사람들 충전을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잖아. 명령계통이 중간에 끊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뇌세포, 뇌혈관이 터져서 오른쪽 뇌가 딱 눌려서 오른쪽 뇌가 죽으니까 왼쪽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뇌가 죽으면 왼쪽으로, 왼쪽 뇌가 죽으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반신불수죠? 못 써.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낫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또 하는 기술이니까. 아까 뇌라는 건 실제하고 상상하고를 구별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훈련을 못할 것 같으면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지금은 많이 하고 있죠. 또 세미나 발표 오기 전에 내가 세미나 공부를 나도 시켜야 되는데 1시간 동안 할 내용을 지금 쫙 정리를 했어요. 이거 나도 머릿속에 있어야 뭘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 설명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중구난방하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다 하긴 해야겠고. 그래서 나도 오기 전에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눈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 눈을 감고 10분 내로 여기 오기 전에 내 클리닉에서 오피스에서 딱 눈을 감고 내가 이것을 오늘 가르친다.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가르쳐야지. 그러고는 시작. 내 머릿속에서는 요 슬라이드가 쫙 지나가요. 10분 내로 쫙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상훈련, 실제훈련. 상상훈련도 실제와 같습니다. 중요한 효율을 미리 해보고, 중요한 만남 전에 누구하고 애인하고 만나, 아무리 만나면 나쁜 소리 오갈 수도 있잖아.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는데 잘못하면 싸우게 생겼어. 그럼 내가 만났을 때 뭐부터 얘기해야지. 미리 생각을 해줘야 돼. 아, 그 친구 지금 많이 화나 있을 테니까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해야지. 미리 준비한 사람하고 생각지도 않고 나간 사람하고 다르죠? 생각지도 나가면 쌈박질밖에 할 일 없어. 미리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싸우려고 달라들지만 나는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미리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긴다고 그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달라들면 둘 다 죽는 거고. 나는 아는데 남을 모르면 그것도 지는 거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건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잠재의식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최면 속에 들어가야 돼. 최면 속에 들어가는 방법도 가르쳐 줘야죠. 그 다음에 암시해야 돼. 암시는 어떻게 하냐?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명령에. 그러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최면은 러닝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공부는 학습입니다. 위한 준비 과정이다. 최면 속에 들어가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는 겁니다. 집중력을 길러라, 기억력은 이렇게 한다, 학습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공부하며 복습은 이렇게 한다, 자면서도 복습할 수 있고, 속독법은 이렇게 한다,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한다, 가르쳐 줘야지. 이걸 다 배운 사람은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우리가 자녀한테 시켜야지. 또 여러분도 이런 교육을 받고 다른 강의를 들으면 부담 없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모르고 보면 멍청하게 외워야 돼. 미안한 게 표현해서 바보같이 외워야 돼. 10시간, 20시간을 공부해야 돼. 선생님 강의만 잘 들었으면 다시 공부 안 해도 돼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이용해야지. 방법 모르고 배운 걸 또 하고 10번, 20번 시간만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실컷 놀고 실컷 자면서도 실컷 공부할 수 있습니다. 뭘 배우면 지금 여러분이 이 강의를 잘 받으시면. 근데 강의 받는다고 기술을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방법만 말씀드리고 실제로 내가 배워야 되면 이거 배워야 됩니다. 빨리 배우면 3개월, 6개월 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최면하는 방법도 실제로 해야 되고 실제로 암시는 하고 실제로 배워야지. 속독은 어떻게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배워야 돼요. 학습 최면, 그래서 최면 중에서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면도 있고 공부하기 위한 최면, 그래서 학습 최면만을 지금 얘기합니다. 집중력,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후 최면 암시하면, 그러니까 후 최면 암시는 공부 시작 전에 어떻게 하는가? 공부하면서 복습할 수도 있다고 했죠? 수학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쉬면서 자면서도 복습할 수 있어요. 나 30분 쉬야 죽었어. 아무것도 않고. 아니야. 나 30분 동안 쉰다. 쉬는 동안에 내 잠재의식은 지난 시간에 배운 강의 들은 내용을 복습하라. 그거는 쉬는 거야. 내 머릿속에 계속 복습하고 있고 24시간 돌아가니까 기억해내기. 기억이 안 나. 이 문장을 보면 이와 관련된 기억이 모두 샘솟듯 살아난다.
클릭해야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아까 들어가서 공부 기술을 클릭하니까 이게 나왔잖아. 클릭을 할 줄 알아야지. 클릭을 안 하면 안 나와. 빠르게 읽기, 시간을 외우고, 상상학도 독서, 시험 볼 때, 면접 볼 때,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부모 러닝만들, 그러니까 부모 역할, 여러분만 배울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 공부를 도와줘야 돼요. 야, 공부에 너 놀지 말고. 그러게 하지 말고, 야, 너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거 배워볼래?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지. 근데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기술을 알아야 가르쳐 주지. 그런데 배워야죠. 쉴 때,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최면을 가르치고 나서, 너 쉴 때,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20분 시간 쉰다. 쉬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그건 쉬면 되는 거야. 졸리면 안 잘라고 그거 공부도 안 돼요. 졸릴 때는 책 딱 놓고 졸립다. 나는 30분 동안 졸 것이다. 살짝 잘 거다. 자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 복습한다. 나는 시험 칠 내용을 다 복습한다. 아까 노트를 읽었는데 그 내용이 다 복습한다. 속삭이고 자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잠들기 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잠들 때 나 자야 되겠어. 피곤하니까 6시간 자야 돼. 그럼 6시간 자면 떨어지나요? 아니야. 난 지금부터 피곤하니까 충분히 6시간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날 거다. 그동안에 아까 낮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복습한다. 일어나는 순간 다 기억난다. 그렇게 딱 명령하고 훌훌 자면 되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눈 뻘게 가지고. 잠 다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돼. 요가한테 잠재의식에게 명령 내리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놀 때. 나도 공부를 잘 추게 들었습니다. 나는 꼭 1등도 하고 되게 그랬는데 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 야, 너는 말이야. 나하고 똑같이 놀았는데 너는 100점 맞고 나는 50점 맞고 야,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진짜 똑같이 놀았어. 자치기도 하고. 근데 나는 100점 맞았어. 걔는 50점이야. 놀아서. 근데 뭔 차이가 있냐면 나는 공부 시간에는 절대 잘 안 해.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다 집어내야 돼. 근데 다른 애들은 선생님 말한테 회천해. 그래서 선생님 말이 기억이 안 돼. 공부 여기에 들어있어야 나오지. 입력이 돼야 나오지. 입력은 무조건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만은 잘 들어야 돼요. 전제 조건, 잠재의식에 저장된 정보만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저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 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일은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아까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고 그랬죠? 모든 일은 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이 되고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돼요. 이거 병 안 났을 거야. 이거 약이 없대. 나는 이걸로 죽을 거야.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요. 뭔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운이 나쁜가 봐. 이게 일이 안 되네. 도저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막혔는데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러지 방법이 있어.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날 거야. 그럼 그때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 이거 죽어도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나 망했어. 망하는 거지. 어느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나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부정적인 말을 절대 안 씁니다. 나 나빠,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그 소리 절대 안 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 모르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런데 언젠가는 생각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죠. 난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안 되는데 언젠가 생각날 거야. 그 순간 나는 이룰 수 있어. 해야 돼. 희망이, 그런 마음이 최고 명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적인 예단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60년 전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하고 나쁜 일을 했지만 그때 우리 뭐 어떻게 했냐면 하면 된다. 잘 살아보세요. 그게 구호였어요. 모든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축구 4강 갔던 2002년인가요? 2004년인가? 그때도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응원하는데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글자를 딱 쓰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해서 지금도 그래요. 한국 사람은 잘 살잖아요. 우리는 안 돼. 그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복잡해. 특히 노인들이 종북이 어떻고 북한 놈들 때려 부셔야 되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요 10배는 더 잘 살아요. 북쪽이 남쪽 못 이깁니다. 왜 전쟁해야 돼? 전쟁하고 우리가 이겨야지. 우리가 10배나 잘 사는데 북한하고 저놈들 쳐들어온다고 걱정하는 사람 많아요. 못 쳐들어옵니다. 왜? 우리 1년 예산은요, 국방 예산은 북한은 전국 예산은 1.5배예요. 게임이 안 돼. 한참 그러니까 요새 그전에는 근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북쪽에서 남북 대화를 안 하면서 도로가 있었거든요. 도로에다가 막 콘크리트를 엄청 부어서 보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남쪽에서 탱크 넘어올까봐. 철도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휴전선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철조망을 3중으로 치고 있대요. 왜 그래요? 남쪽에서 올라올까봐. 내일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왜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 생각, 이제 북쪽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잘 살 수 있다. 남쪽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아. 통일되는 순간 북한 사람들은 부자 다 돼요. 토지 싹 나눠주고, 남쪽에서 막 아파트 주고 개발해봐. 금방 부자 돼버리지. 일거리 많고, 또 거기에 자원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안 하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집니다. 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플래시보라는 건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쁘게 생각하면 더 나빠지는 걸 노세보라고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는 걸 플라시보라고 하고, 우리는 플라시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절대 금물이고, 여러분도 특히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에이! 절대 안 돼. 빌어먹을 놈. 진짜 빌어먹습니다. 왜 자식한테 빌어먹을 놈이라고 해? 빌어먹을 놈 하니까 빌어먹는 거야. 부자 될 놈 그래야지. 너는 재벌 될 거야. 어떻게? 차만 재벌 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그래서 나도요. 40대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아들들한테도 바보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엊그저께도 이제 40 먹은 아들이지만 나하고 얘기했을 때 장래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내가 좀 사주팔자 취업 그런 공부도 합니다. 보니까
몰래 있는 내 운명에 대운이 들었어. 잘 될 거야. 승진도 올 거고. 집은 이제 샀습니다. 집 샀으니 이제 결혼도 올 거고 다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된다는 거 몰라. 잘만 돼. 근데 나는 만나면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돼요. 그렇더니 집도 사고 승진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울증, 통증 이런 거 치료할 수 있고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을 했는데 한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얘기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책을 보면 책은 교재는 저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띄워놓고 자상하게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런 내용을 앞으로 이제 8번 남았을 겁니다. 8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외에 다른 거 이렇게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해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 내용 배우면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시면 힘들지만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이런 기회 돈 내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 가지라도 이런 걸 얻으시면 나에게도 이롭고 자녀들에게도 이롭고 특히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 자녀를 탓할 때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너 왜 그랬어?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다른 얘기로 해야죠.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실수 누구나 한 번 다 했어. 잘못은 다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잘못에 파묻히면 안 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요새 조진웅이라고 그 배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뭐 죄를 졌다고 그래요. 도둑질도 하고 그것을 누가 밝혀내가지고 막 신문에 나서 그 사람 이제 은퇴한다고 나와요. 나는 밝혀낸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누구나 잘못을 젊을 때 잘못했어. 죄도 받았어. 그런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서 지금 위대한 배우가 됐는데 누구는 잘못 없습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잘못 안 했어요? 어렸을 때 그랬다 하더라도 그걸 뉘우치지 않고 잘못한다면 나쁘지만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걸 탓하면 됩니까? 그건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 걸 끄집어낸 어떤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정을 망하게 할 사람이고 나라를 망칠 사람이에요.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공익적인 기자라면 희망을 주고 잘못이 있으면 고쳐서 잘하게 만들고 하는 칼럼을 써야지.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 사람 나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살아면서 다 한 가지씩은 묻혀있지만 혼자 있을 때 잘못 다 했어요. 뭐 훔쳐먹기도 하고 남 넘기도 하고 나도 과수원에 가서 과일로 따다먹고 한 자루씩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잘하면 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지도하는 거하고 이 새끼 너 감옥 가서 몇 년 써봐봐 죽어봐 그거하고 같습니까? 틀리죠. 희망을 주는 부모 우리 스스로에게도 희망을 주는 내 스스로에게 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처음부터